안녕하세요. 이조양 변호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일단은 보내주신 상담 내용 먼저 같이 읽고 유언, 그러니까 상속권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부모님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지금 아버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셔서 병원에 투병 중이시고 어머님과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하고 계시네요. 다만 이제 문제가 이제 형님이신데 10년 전에 도박을 하고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어머님을 밀쳐 다치게 하고 나서 부모님과 이제 연을 끊고 사셨고 그 이후에 생활비나 병원비는 뭐 전혀 부담한 적이 없으시네요. 다만 이제 최근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집에 찾아와서 나중에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부모님께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제일 좀 화가 나고 억울하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 가족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인연도 끊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부모님 재산의 어떤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이 너무 좀 분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법에서 과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이렇게 지금 십몇 년 만에 찾아와서 심지어 그 과거에 부모님 돈까지 다 갖다 쓰고 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찾아와서 내 상속분, 그러니까 유류분을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두 분 사이에서 형이 있고 본인 내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이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1대 1대 어머님, 배우자는 1.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랑 이 선생님한테 재산을 다 유언을 해서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형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 상속분의 절반은 내놔라. 그러니까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면은 과거에는 이걸 사실 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었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형이 어머님이나 뭐 본인 혹은 또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이런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사실 형이 막 사람을 죽이는 수준, 그러니까 상속인을 죽이는 수준의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은 법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 다만 뭐 이제 특별수익이라든지 뭐 기여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다툼이 있는 영역일 뿐이었지 안 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사실 요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들어왔습니다.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이 형에 대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이 유언장을 정리를 하면서 형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유언 공증을 남겨놓으신 이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법원에 요 상속권 상실 청구를 따로 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 형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가 어, 현실적으로 이제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형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만큼의 형의 폐륜적인 행동이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결국에는 아버지의 형에 대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이 실제로 이 폐륜, 그러니까 상속권을 상실될 정도의 폐륜적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남겨놔야 될 것이고 그 입증 자료를 남겨놓는 방법은 뭐냐? 사실은 그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감정적인데 어, 법원에 그 감정들을 가지고 갔을 때 법원은 그럼 이거를 내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게 과연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냥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냐? 아니면은 사실이냐? 사실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사실 자체는
법원이 그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사실에 기초한 어떤 다른 감정들은 그걸 가지고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원에 제시해야 될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그 사실들을 가급적이면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준비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형이 아버지나 지금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서 때리거나 어떤 돈을 훔쳐서 가지고 도망갔다. 돈을 옛날에도 많이 썼고 그 이후에 생활비도 안 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날에 경찰 신고한 내역,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동거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다른 가족의 증언,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엔 가족 관계에서 사실 중대하게 부양 의무를 위반했느냐, 어떤 폐륜적인 행위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사실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가족들의 증언은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자료들과 같이 결부돼서 우리는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신경을 쓰시고, 뭐 필기가 좀 깨끗하진 않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선생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공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형에 대한 상속권 상실 부분을 정리를 좀 미리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형에 대한 어떤 그 폐륜적인 행동들,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들을 정리하는 자료들, 밑작업들을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자료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과 더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사실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할지를 미리 고민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언공증 집행하면서 바로 상속권 상실 청구도 같이 진행을 하셔야지 형의 유리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좀 방어하시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였고요. 사실은 이 상속권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좀 굉장히 강렬한 싸움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가 이제 멀어졌을 때 사실 제일 좀 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잖아요. 뭐 전 연인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는데, 상속권도 사실은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속권을 놓고 이제 가족들이 형사 고소를 남발한다든지, 뭐 당연히 민사 소송도 하고요, 형사 고소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부모님을 데려갔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감금했다라는 형태로 고소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때렸다 이러면서 뭐 별의별 사건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요 제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속권에 관한 분쟁이 더 강해질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 법에 따르면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거나 부모님한테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 절차, 그러니까 모든 상속인이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상속 절차를 잘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정말 이 모든 사건들은 가장 그 끝단에 있는 경우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소송 절차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거를 고민하고 세팅해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한 어떤 학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바로 형사 고소를 해서 사실 50만 원, 100만 원의 뭐 약식 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는 무겁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상속권 상실 청구라는 그 사건에서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이 있단 말이에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예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관계들을 정리하시고 이 자료들을 잘 준비해 놓으시는 게 사실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제도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제도고 우리가 그동안 뭐 유류분을 청구하고 거기서 어떤 기여분을 주장한다거나 특별 수익을 주장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는 아예 상속권을 자체를 날려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이용되고 정말 많이 악용될 수도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영 변호사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상담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남기고 싶으신 분은 제 요 상담 이 글 아래에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상담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이었습니다.